2020년 미 전역 한인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 한인 은행들의 순이익이 작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가장 높은 재산세율을 기록 중인 뉴저지에서 최근 재산세 부담 완화 법안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주택시장이 팬데믹으로 인해 위기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의 국적 포기를 제한하는 법을 개정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1주년 홍보 영상이 뒤늦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대기 없이 바로 받을 수 있을 만큼 수요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설맞이 떡국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시작된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미 전역에서 사망한 한인들이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 인해 전반적인 한인 사망자 수도 전년에 비해 3배 증가했습니다. 전상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사망은 미국 내 한인 사망 원인 3위를 차지해 코로나 사태가 한인 사회의 전반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한인은 미 전역에서 1,160명으로 집계돼 한인 사망 원인 중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전체 한인 사망자 수는 2019년 6,340명에서 2020년 8,402명으로 32.5% 증가했는데 코로나19가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2020년 한인 사망 원인 1위는 암으로 1,846명이 사망했습니다. 전체 한인 사망 원인 중 암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28.5%에서 2020년 22%로 줄었는데 역시 코로나19가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2020년 한인 사망 원인 2위는 심장병으로 1,352명이 해당됐고 그 다음 코로나19에 이어 뇌졸중, 고혈압과 신장질환이 각각 3, 4, 5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2020년 한인 10대 사망 원인으로 알츠하이머, 사고사, 당뇨, 인플루엔자와 폐렴, 자살 등의 순으로 포함됐습니다. 자살을 제외한 상위 9개 원인 모두 지난해보다 사망자가 많아졌습니다. 이 중 인플루엔자와 폐렴의 경우 코로나19인데 잘못 판명돼 포함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살의 경우 2020년 한 해 줄어들었는데 이는 재난 상황에서 집단 정서와 사회 분위기 변화, 사회 보호망 강화 등이 원인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해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서 영업하는 한인 한국계 은행들의 순이익이 직전 해 2배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팬데믹 2년차에 역대급 실적을 기록해 한인 경제의 청신호로 여겨지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안지영 기자입니다. 한국계 은행들이 팬데믹 상황에서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연방예금공사 FDIC가 1월 31일 발표한 2021년 각 은행 실적 자료에 따르면 뉴욕 뉴저지 일원에서 영업하는 11개 은행의 순이익이 일제히 늘었습니다. 한인은행 중 최대 규모인 뱅크 오브 호프는 작년 순이익이 2억 달러를 넘어서며 직전에 대비 71% 늘었습니다. 한미은행 순이익도 1억 달러를 돌파하며 117.5% 성장했고 메트로시티 은행 순이익은 3,659만 7천 달러에서 6,194만 2천 달러로 69.3% 불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아메리카 143.9%, 퍼시픽시티 142.7%, 신한은행 아메리카 733.1%, 제일IC 165.2% 등 순이익 증가율이 모두 100%를 넘어섰습니다. 신한은행 아메리카의 경우 2020년 46만 8천 달러에서 2021년 389만 9천 달러로 느는 급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예금과 대출이 모두 늘면서 은행들의 자산 규모도 커졌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와 한미은행은 각각 자산 규모 180억 달러, 70억 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메트로시티 은행은 1년 만에 자산이 10억 달러 이상 불었습니다. 뉴욕 일원 한인한국계은행 총 자산 규모는 작년 말 기준 375억 3,772만 9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1개 은행들의 총 예금고는 315억 8,435만 달러로 1년 만에 11.8%, 약 33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대출은 SBA 등 기업 대출이 성장세를 이끌며 8.5%, 약 22억 달러 늘어난 289억 2,773만 3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은행들의 호조는 백신 접종과 함께 경제가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면서 실제로는 PPP와 실업수당, 정부재난기금 등 정부발 유동성 대폭 확장이 커다란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관계자들 사이에선 회자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뉴저지주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재산세율을 기록하며 주 정부 최대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재산세 부담 완화 법안들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입법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뉴저지의 2021년 평균 재산세가 9,284달러로 미 전국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주 상원 지역도시문제위원회는 재산세 부담 완화 목적의 패키지 법안들을 처리하고 본회의로 송부했습니다. 주요 법안 내용은 주민 재산세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오는 2023년부터 주정부 에너지세 기금에서 각 지방정부로 배분되는 금액을 높이는 것과 세입자를 대상으로 연간 임대료 가운데 30%만큼 주소득세에서 공제 신청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주정부가 공공 유틸리티 회사로부터 징수한 기금은 과거 각 지방정부에 배분됐지만 지난 2008년부터 주정부 예산으로만 전용돼 왔습니다. 이에 주의회는 각 지방정부로부터의 에너지세 기금 배분을 복원하면서 이를 재산세 인상 억제에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뉴저지의 높은 재산세가 세입자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세입자 대상 연간 임대료의 주소득세 공제 한도를 높이는 법안도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연간 임대료의 18%까지 주소득세 공제가 가능한데 이 법안은 공제 한도를 임대료의 30%까지 높이는 내용입니다. 현재 주택 소유자의 경우 주 과세소득에서 재산세 납부액을 15,0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 세입자에게도 세 공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뉴저지의 높은 재산세로 인해 임대료 역시 전국 최고 수준인 만큼 세입자에 대한 세금 감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저지주 주택시장이 팬데믹 장기화로 위기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안지영 기자가 전합니다. 뉴저지주의 주택시장이 미 전역에서 코비드 팬데믹 경제 상황 아래 가장 위태로운 주 가운데 하나라는 조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소유권의 유지와 구매력, 압류 등 각종 조건을 기준으로 할 때 미 전역 최고 수준의 위기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데이터 조사 컨설팅 업체 아톰 데이터 솔루션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4분기 기준 주택시장이 가장 불안한 카운티 50개 중에서 뉴저지주는 버겐 카운티 등 13개 카운티가 포함됐습니다. 이는 21개 뉴저지 전체 카운티 중 절반 이상이 주택시장에서 상황이 좋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021년 코로나 바이러스 보고서라는 이름의 이 조사는 전국의 카운티를 대상으로 몰기지 액수가 부동산 가치보다 많은 주택이 얼마나 되는지, 주택 구매자가 수입의 어느 정도를 주택 구입에 사용하는지, 압류 주택수가 얼마나 되는지 등 세 가지를 기준으로 주택시장의 현황을 파악해 가장 상황이 나쁜 카운티 50곳을 뽑았습니다. 이에 따르면 뉴저지는 버겐 카운티를 포함해 에섹스, 헌터든, 미들섹스, 오션 카운티 등 13개가 포함됐습니다. 뉴저지주의 주택시장이 다른 주들과 비교해 상황이 좋지 않은 큰 이유는 전국 최고 수준의 재산세 부담과 모기지 부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뉴욕주는 뉴욕시 인근의 라클랜드 카운티 한 곳만 포함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에 이어서 상황이 좋지 않은 곳으로는 일리노이주가 시카고를 중심으로 8개 카운티, 캘리포니아주는 LA와 샌프란시스코 등에 걸쳐 역시 8개 카운티의 주택시장이 위기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현 한국 국적법은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 즉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은 만 18세부터 36세까지 국적 포기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 법 개정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상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1998년 6월 14일 이후 재외국민의 자녀가 해외에서 출생하면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일 경우 선천적 복수 국적을 부여합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인 남성은 18세 되는 해 3월 31일 이전에 국적 이탈을 해야 병역 의무를 면제받습니다.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면 해당 남성은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는 한 38세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18세 이전에 국적 이탈 신고를 못한 한인 2세들은 이중 국적이 문제가 돼 연방 공무원이나 사관학교, 군 요직 등 신원조회가 필요한 공직 진출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일률적인 국적 포기 제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2022년 9월 말까지 국적법을 개정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법무부는 국적법 개정안에 예의적 국적 이탈 허가 규정을 신설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해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외 사유는 외국에서 출생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출생 이후 계속 주된 외국에 거주하고 대한민국 국민만이 누리는 권리를 상당 기간 누리지 않았을 경우 등입니다. 법무부는 10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국적법 개정안을 오는 2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 총영사관은 올해 만 18세 이하인자를 대상으로 국적 이탈 신고를 온라인으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희망자는 3월 31일까지 영사민원24 웹사이트에서 국적 이탈 신청을 한 뒤 오는 6월 30일 이내에 증빙 서류와 수수료를 지참해 영사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 하락이 끝이 안 보이는 가운데 뒤늦게 취임 1주년 홍보 영상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또한 진행자 톰 행스 덕분이었습니다. 보도에 안지영 기자입니다. 정치매체 폴리티코와 여론조사업체 모닝컨설트가 지난달 25일 유권자 2,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7%가 바이든의 1년간 직무 수행에 대해 F학점을 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 1주년 기념 연설에서 지난 1년간 2억 1천만 명의 미국인이 코로나 백신을 맞췄다며 1년 만에 6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고 실업률은 3.9%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빈곤율은 40% 가까이 감소했고 소득은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작년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에 대해선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해 사과하지 않겠다며 20년간 전쟁을 치른 아프간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일이 잘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출입 기자들의 반응과 다음 날 반영된 기사는 싸늘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앞으로도 높은 물가에 직면해야 하는 것인가? 핵심 법안이 의회에 계속 막혀 있는데 대책은 없는가 등의 의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30% 초반대까지 떨어진 지지율 하락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바이든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동영상이 돌연 화제입니다. 미국 최초로 코비드-19 백신을 접종한 중환자실 간호사 등 일반 국민들이 출연해 바이든 행정부의 업적을 알리고 대통령을 믿는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동영상을 제작한 것은 지지율을 올려볼 목적으로 에미상 수상 경력의 전문 제작진을 고용해 수백만 달러를 투입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홍보 영상에서 정작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인물이 더 부각된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바로 진행자 겸 나레이터 역할을 한 배우 톰 행크스입니다. 언론 기사들도 행크스 출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간의 그의 행적을 들어 톰 행크스의 대통령 출마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4분 30초짜리 동영상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4분 10초쯤 출연해 나오는 줄도 몰랐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그 주변으로서는 급락한 인기를 반영하는 쓸쓸한 사파가 아닐 수 없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뉴욕시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으려면 대여섯 시간까지 기다려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대기업 시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수요가 급감했습니다. 전상희 기자입니다.
뉴욕시 보건국 데이터에 따르면 하루 동안 시행된 유전자 증폭 검사 수는 지난 1월 초 13만 3,300건으로 정점을 찍었고 이후 2주 만에 검사 건수가 절반 가까이로 급감했습니다. 최근 들어 시 전역 하루 검사 수는 7만에서 8만 건 내외 수준입니다. 검사 수 감소에 따라 처리 기간 지연 문제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시민들의 4분의 3 이상이 이틀 내로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나타나 최대 일주일 이상이 걸렸던 수요 최정점 시기보다 크게 단축됐습니다. 이 같은 검사 수요 급감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한풀 꺾인 것이 주요 원인이지만 가정용 신속 진단 키트의 보급과도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뉴욕시 공립교회 660만 개 등 총 800만 개의 자가 검사 키트가 뉴욕시 당국을 통해 배분됐습니다. 어제 발표된 뉴욕주 전역 하루 감염자 수는 5,115명으로 감염률은 5.59%를 나타내 전날에 이어 5%대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오미크론 확산 피크 당시 최고치의 5분의 1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한편 이달 11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뉴욕시경 소속 경찰관에 대한 해고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NYPD 노조가 경찰관들에게 전달한 문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백신 접종 의무화 이후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급 휴가 중인 경찰과 접종 완료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신규 경찰의 경우 제출 기한이 2월 11일로 정해졌습니다. 이들은 이날까지 2회차 접종 완료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고될 수 있습니다. 단 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종교적, 의학적 면제 신청자의 경우 면제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주 단위로 음성 결과서를 제출하면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을 맞아 어제에 이어 오늘도 뉴저지 한인회에서 설맞이 떡국 나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홍찬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온종일 손길 펴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된 떡국 나눔 행사에는 엘렌 박 뉴저지 주 하원의원이 함께해 동포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행사에 앞서 이창원 뉴저지 한인회장은 설날을 맞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덕담을 건네며 새해 출발을 알렸습니다. 한편 함께 자리한 엘렌 박 주 하원의원은 이창원 뉴저지 한인회장에게 감사증을 전달하고 더욱 노력하고 발전하는 뉴저지 한인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떡국 나눔 행사에는 어제보다 많은 동포분들이 이른 시간부터 몰려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약 200인분의 도시락도 함께 나누어 더욱 풍성한 나눔의 행사가 되었습니다. 이창원 회장과 엘렌 박 하원 의원 및 한인회 관계자들은 따뜻한 새해 인사를 전하며 300여 명분의 포장용 떡국과 도시락을 전했습니다. 설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날을 맞이해서 또 그런 마음들, 서로 나누는 마음들 때문에 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이런 행사들이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웃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누가 살고 있는지 그런 이웃들을 알게 돼서 저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한편 일부 한인들은 어제 떡국이 너무 맛있었다며 한인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어제에 이어 오늘도 나눔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온종일 손길 펴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뉴저지 한인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한인들을 위한 나눔의 시간을 갖기 위해 떡국 나눔의 행사에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계획해 팬데믹으로 인한 동포 사회에 도움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오미크론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손 세정제랑 마스크 전달은 계속 할 거고 될 수 있으면 음식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이제 다른 프로그램도 찾고 있으니까 조만간 발표할 겁니다. 한편 행사에 함께 참여한 엘렌 박 하원 의원은 음력으로 새해 첫날인 오늘 뉴저지 한인회 떡국 나눔의 행사에 많은 한인분들과 인사도 나누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참여하게 됐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늘이 이제 설날이니까 뉴저지 한인에서도 오늘 같은 날을 celebrate 하고 즐겁게 이제 하고 그래서 떡국 같은 것도 이제 한인에서 다 드리고 그리고 제가 여기 인사하고 이제 여기 오신 분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왔어요. 엘렌 박 의원은 어려움을 겪는 동포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히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주 하원 의원 요번에 이제 사무실이 있는데 좀 있으면 앵거워드로 이사 가지만 지금 있는 거는 티넥이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뉴저지 한인회는 이에 앞서 제1차 온종일 손길 캠페인으로 마스크 나눔 행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앞으로도
계속 온종의 손길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많은 한인 단체와 기관, 업체들이 행사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파이저와 바이오엔테크는 식품의약국에 생후 6개월에서 5세 아동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FDA의 사용 승인을 받게 되면 빠르면 이달 말부터 이들 연령대에 대한 백신 접종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앞서 파이저 백신의 2회 접종이 인체에 안전하지만 일부 저연령층에서는 충분한 면역력이 생성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자 이들 제약사는 3회 접종의 효능을 시험 중입니다. 3회 접종의 효능에 대한 데이터는 3월 이후에나 확보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단 5세 이하 아동에 대해 2회 접종부터 시작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개인이 코로나 감염 여부를 알기 위해 구입한 테스트기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 중인 민간보험사 검사 비용 지원 방안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가 비용을 청구하면 매달 최대 8개까지 가정용 자가진단기기 비용을 환급해줘야 합니다. 이는 4인 가족 기준으로 매달 32개의 검사기기 비용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단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검사기기, 테스트기 1개당 최대 $12까지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 식약청이 승인한 테스트 기기로 관련 목록은 웹사이트를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가입자는 환급 정책 규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보험자는 언제든지 무료 검사가 가능합니다. 공인된 무료 검사소는 보건복지부 웹사이트를 통해 검색이 가능합니다. 전문직 취업비자 H-1B의 신청을 위한 고용주 사전 등록이 오는 3월 1일 정오부터 18일 정오까지 실시됩니다. 올해 H-1B 신청을 원하는 고용주는 이 기간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이용해 사전 등록해야 추후 H-1B 비자 신청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고용주는 오는 2월 21일부터 USCIS 웹사이트에 온라인 계정을 만들 수 있다고 이민국은 밝혔습니다. 3월 18일 마감 후 이민국은 사전 등록자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올해 발급 쿼터 학사용 6만 5천 개, 석사용 2만 개에 해당하는 H-1B 신청 대상자를 선정하며 결과는 3월 31일까지 통보받게 됩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 하이스쿨 한국어반을 중심으로 호프클럽과 코리안 아너 소사이어티는 31일 교사와 교직원들에게 코비드-19 방역 용품이 들어간 구디백을 선물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지난 한 달 동안 개인 용돈으로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을 직접 구입하거나 주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총 300여 개의 구디백을 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이 중 150여 개의 구디백을 팬데믹 상황 속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과 교직원들에게 감사의 편지글과 함께 전달했습니다. 또한 나머지 150여 개의 구디백은 팰리세이즈 파크 하이스쿨 ESL 클래스 학생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